고2 대수 18번째 강의 등비수열 원리합계. 여러분, 복리법이라는 거는 처음 듣는 이름은 아닐 거야. 그죠? 복리법 언제 들어봤어? 그거 로그지. 예, 지수함수 배울 때도 로그 함수 할 때도 그지? 그죠? 원금이 이제 여기는 돈 문제니까 초기값이라 하지 않고 원금이라고 할게요. 원금이 A인데 이거를 이자를 내가 이 율이 R이야. 이자율이 R, 그지? 그리고 이거를 적용을 몇 번 시킨다? N번 시켜. 뭐 이런 거 있었잖아, 그지? 얼마? 여기를 N번 이자율이 R을, 그지? 적용시키면 얼마 된다고 배웠어? A에 1 플러스 R에 N제곱이다. 뭐 여기 이런 거 배운 적은 있어, 그지? 맞죠? 이게 왜 이렇게 유도가 되는지는 이제는 중요하지 않지만 유도 한번 해주긴 할게. 맞죠? 그리고 이 단원 이름이 뭐냐면 이제 원리합계라고 해요. 보여줄게. 왜 이렇게 되는지. 일단 가장 기본적인 거야. 원리합계가 무슨 뜻이야? 원래 이자. 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원금 더하기 이자. 원금 더하기 이자야, 여러분. 은행에 저금하면은 원금 보장이 되고 이자 져주잖아, 그지? 원금 더하기 이자입니다. 알았죠? 그래서 원리 합계라고 하는 거고. 이게 프린서플이 아니야. 어떤 원리, 그게 아니고, 이게 같죠? 어떤 무슨 모모의 원리 이런 게 아니고, 원금 더하기 이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원리 합계라고 해요. 이해 갔니? 잘 봐. 그냥 숫자로 얘기할게요. A가 있는데 원금이 100만 원이야. 100만 원인데 10% 이자를 붙였어. 그지? 얼마 돼? 110만 원. 110만 원이지. 110만 원 계산을 한 번에 되지. 근데 그 계산 속도를 좀만 내가 늦출게. 110만 원 어떻게 계산했는지 말 좀 해봐. 어떻게 계산했어? 일단 원금 100만 원에다가 원금 까먹으면 안 되니까 얼마를 더하는 거야? 이자 얼마야, 이자? 10만 원이지? 이자가 10만 원 나오는 이유는 뭐지? 100 곱하기 얼마 있어? 0.1 했지. 이게 퍼센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100분율을 바꿔줘. 0.1 되는 거잖아. 8분율을 바꾸면. 이해 갔지? 100분율이야. 그래서 퍼센트가 아니고 0.1이라고 해요. 그죠? 이자율은 0.1입니다. 이해 갔니? 그러면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변수화 시켜볼게. 위에 거 보고 하세요. 헷갈리니까. 알았지? 이거를 가지고 이자율이야. 이자율을 R을, 그지? 한 번 적용시키면 얼마 되겠어? 일단 A 더하기 원금 그대로 있고 뒤에 거 얼마? 너네 위에서 100 곱하기 0.1 어떻게 사는 거야? 여기서 어떻게 표현하면 돼? 그렇지, AR이지, AR. 뭔 말인지 이해가지? 원금 곱하기 이자율이에요. 이자율. 이게 바로 뭐야? 원금에다 이자율을 곱한 게 뭐야? 이자야. 그지? 편하지? 그럼 얼마 되는 거야? AR이지. 괜찮아? 이거 얼마냐면 A에 1 플러스 R이 되겠지. 그지? 여기에서 자, 한 번 더 갑니다. 한 번 더 이자율 R을 한 번 더 계산하면 자, 했던 방식대로 가는 거야. 이거 뭐였어, 방금? 원금. 이거는 이자. 원금 더하기 이자. 원금은 그대로 오면 되고 이자는 R을 곱해서 오면 되는 거야, 원금. 그럼 여기서의 원금은 이거 되는 거잖아, 그지? 현재 원금이 이게 되는 거야, 그지? 그럼 원금이 얼마? A에 1 플러스 R이 되는 거지, 그지? 여기에다가 이거의 이자는 얼마가 되는 거야? 여기다 뭐 곱하면 돼? 그지? 이자율 R만 곱하면 되는 거지. 좀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 의미상으로. 괜찮아? 그러면 A에 1 플러스 R에다가 R을 곱하면 되겠지, 그지? 또 우리 이과 본능, 그지? 뭐 수학 본능, 인수분해. 뭐로 묶여, 용훈이? A에 R로 묶으면 공통인수가 어떻게 나와? 얘는 얼마가 돼? 1 나와야죠. 얘는 이렇게 했더니 반갑네. 뭐가 돼? 똑같잖아. 뭐라 하려고 해? A에 1 플러스 R의 제곱으로 적어주면 되겠네, 그지? 이해가? 그럼 용기 내서 한 번 이자를 내가 더 할게. 이제 좀 보이지 않나? 혹시 예상 가능해, 이제? 이게 이자를 한 번 적용한 모습이고,
이게 이자를 2번 적용한 모습이거든. 그럼 내가 이자를 한 번만 더 적용시키면 얼마일 거라 예상이 돼? 그렇지. A에 해보면 나와. 세제곱일 거라 예상돼, 그지? 이해가? 그럼 외우기 편하네. 자, 이자율을 내가 이렇게 해서 A를 출발했는데 이자율 R을 N번 적용시키면 어떤 모습일 거라 예상돼? 처음부터 A 곱하기 1 플러스 R의 몇 제곱? 네, 이렇게 해서 이 공식이 나왔다. 대단한 거 아니지? 이해가?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한 번쯤 배웠어. 예전에도 한 번 했지만 이해가지 이제. 그럼 이거 복리법 공식은 그냥 이거를 가지고 어떻게 할 건데 그냥 이거는 그냥 표면적으로 외워도 돼. 이해 안 가도 돼. 이 단어 할 때는. 너네들이 이해해줘야 되는 거는 이 공식이 아니야. 이 공식을 중첩해서 쓸 거거든요. 오케이? 자, 이제 원리합계 들어갈게요, 이제. 이 공식은 이해 갔지, 이제. 자, 그래서 원리합계에다가 뭐라고 필기하면 좋을까? 원리합계는 원금 더하기 이자다. 이런 걸 좀 표현하면 좋겠죠. 원금 더하기 이자다. 그럼 이자율은 어떻게 계산한다? 혹시 이거 모를까봐. 이자는 어떻게 계산한다? 원금 곱하기 뭐였어? 이자율이었죠. 이자율. 백분율이야. 퍼센트 아니야. 이자율이야. 좋아요. 그래서 요 계산에서 이제 요 내용에서 얘가 유도가 됐다. 오케이? 괜찮지? 자, 두 번째 얘기할게요. 두 번째. 돈. 지금 설명을 잘 들어요. 뭐 너무 소학이라 생각하지 말고 그냥 편안하게 갑시다.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부분은 돈의 가치에 대한 이야기인지, 돈의 액수, 금액에 관한 이야기인지, 금액이 중요한 거냐, 가치가 중요한 거냐,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먼저 좀 받아들이세요. 금액과 가치에 관한 문제. 뭐, 나중에 혹시 진짜 문과 친구들, 경영, 경제 하다 보면 이런 이제 거에 부딪히게 되는데, 금액이 중요합니까? 금액과 가치는 대부분 비례해요. 금액이 크면 가치가 많죠. 1억이라는 돈의 가치는 1억이라는 그 금액의 크기에 비례하잖아. 그지? 맞지? 근데 여기에다가 하나를 추가로 넣을 건데, 시간이라는 거에 대해서, 그죠? 내가 금액과 가치를 비교해라라고 말하면 여러분은 오늘 날짜의 금액과 가치를 비교하는데 그게 아니고 다른 시간에서의 금액과 가치를 논할 거야. 예를 들어서 10년 전에 10만 원의 가치와 10년 후에 10만 원의 가치에 대한 이 금액은 같은데 시간이 다른 거야. 이렇게 시간 흐름 속에서. 얘가 생각해봐. 너네들은 지금 10만 원 정도면 대충 감이 오지? 너네들이 100만 원, 1000만 원 써본 적은 없으니까 지금, 그지? 10만 원 정도면 써본 적 있을 것 같아, 그지? 생일 파티를 한다든지. 10년 전에 여러분들이 한 자리 나이가 한 자리였을 때 10만 원의 가치와 10년 뒤 여러분들이 이제 30을 앞두고 10만 원의 가치는 어떨까요? 그 10만 원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더 많아질까? 적어질까? 뒤로 가면 갈수록. 더 적어지겠죠? 쉽게 말해서 지금 10년 전에 짜장면 한 그릇이 5,000원, 3,000원이었으면 지금 짜장면 한 그릇의 가격은 한 10,000원 정도 내외로 하잖아. 7, 8,000원 하니까. 인플레이션이라고 하잖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돈의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야. 우리는 그러면, 자, 금액 얘기하는 거야? 가치 얘기하는 거야, 얘들아? 이거 내가 지금까지 한 말을 종합하면 내가 금액을 얘기하는 거야? 가치를 얘기하는 거야? 가치를 말하고 싶은 거야. 돈의 가치. 돈의 가치를 금액으로 얘기할 거야. 알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세요. 따라서 결론 뭐냐? 돈의 가치는 기억해요. 금액도 중요하죠. 금액 플러스 뭐다? 시간성이라는 말을 쓸게요. 시간의 성질 이렇게 할게요. 내가 만든 말이야. 시간의 개념을 집어넣자라는 얘기야. 알았지? 이해 갔죠? 그게 다야. 그러면 우리가 그 금액에다가 그 시간성을 집어넣을 수 있는,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거든. 여러 가지 많은데 가장 수학 시간에 좋은 방법은 가계부를 쓰는 거야. 가계부 뭔지 알죠? 몇 월 며칠 얼마 썼고 몇 월 며칠 얼마 썼고 있잖아. 그지? 이거 쓰는 거 진짜 정확해. 알았니? 그래서 첫 번째로 내가 이제 요 단원을 해석하는 방법을 좀 드릴게요. 일단 1번 스텝 드릴게요. 스텝 1 1단계. 일단은 문제를 잘 읽으시고요. 시간축을 설정하세요. 시간축 설정 되게 쉬워요.
뭐 복잡해 보이지만 시간축을 설정하라는 얘기는 이 짝대기 하나 쭉 그시면 돼요. 이게 시간의 흐름이야. 과거서부터 현재까지 또는 미래까지. 이해가? 얘가 과거고 얘가 미래 현재. 그죠? 미래라고 할게요. 이런 느낌으로다가. 이해갔니? 이거 하나 그시면 돼요. 괜찮아? 두 번째, 이 시간축에다가 여러분 가계부라고 했잖아. 그죠? 여러분 문제 보면요. 언제나 입금 날짜가 나와 있어. 또는 입금 출금 날짜. 돈의 어떤 거래가 이루어진 날짜들이 있잖아. 그지? 돈의 거래, 입금, 출금. 뭐 입금하는 문제는 입금이 되겠고 출금하는 문제는 출금이 되겠죠. 그리고 기준일이 있어. 기준일. 오케이? 다 있어. 나와 있어. 이런 것들이. 이해갔지?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 입금일, 출금일, 기준일에다가 얼마씩 입금을 했는지, 오케이? 기입을 하세요. 별거 아니지? 진짜 가계부 맞잖아. 그지? 됐지? 세 번째가 뭐냐면, 이렇게 입금한 날짜라, 예를 들어서 내가 뭐 1년 단위로, 그지? 언제부터 매년 100만 원씩 입금을 했어. 이렇게, 그지? 그럼 어때? 돈의 금액은 같지만 시간이 틀리지? 그러니까 거기 나와 있는 찍혀져 있는 100만 원이라는 돈은 금액은 같지만 시간이 틀리기 때문에 뭐가 다른 거야? 가치가 다 다른 거야. 그지? 이해하죠? 그래서 시간성을 내가 넣을 거거든. 그 시간성이 어디 기준으로 정렬하는 거냐면 기준일 기점으로 정렬하세요. 오케이? 기준일이 그거거든. 그럼 기준일이 뭔지 좀 이따 설명할게요. 그 기준일 기점으로 여러분들이 정산하시면 됩니다. 끝. 여기까지 끝인데 이제 한 단계만 더 올릴게. 요거는 적금 문제고 보통 적금 문제가 이만큼이고 얘들아. 오케이? 적금 문제가 이만큼이고 참고로 여기서 정산할 때 수학 시간입니다. 요 정산할 때만 수학 시간이에요. 정산 전까지는 그냥 경제예요. 경제. 알았지? 정산할 때만 약간 등비수열 합을 가져올 거야. 알았니? 수학 시간 요 한순간만 씁니다. 4번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할부 문제 쓰는데 얘가 되게 멋있어. 4번이 진짜 멋있는 문제인데 혹시 그 문과 친구들 기회비용이란 말 들어봤어요? 넌 왜 알아? 아 이거 배우나 이제? 아 기회비용 배웠어 그러면? 근데 네? 기회비용이 뭔데? 그거 하나 사면 하나 포기하는 거. 예, 포기된 가치 있죠? 예, 기회비용 발생. 기회비용의 상등입니다. 말이 어려운가요? 이거를 가지고 푸는 게 할부 문제입니다. 설명해 드릴게요. 맨 마지막 거는 되게 멋있어요. 좀 이따 볼게요. 이것만 적고 나서 이제 예제와 함께 저랑 같이 되게 쉬워요. 이것이에요. 근데 지금 뭐 어려운 거 있나요? 자, 숫자 하나를 낼 건데 실생활 문제로 하는 게 맞겠다, 그지? 실생활 문제를 할게. 돈이 얼마나 큰 돈인지 한번 예를 들어서 계산기 한번 써볼게요. 내가 가장 기본적인 문제 하나 볼게요. 실생활 문제 할게요. 연이율 얼마죠? 이자율? 3% 할게요, 3%. 연이율. 3%. 이 친구가 엘리트야. 요즘 졸업해가지고 사회초년생이 직장을 구했을 때 연봉 얼마 정도 받으면 엘리트입니까? 초년생. 연봉 기준으로. 5천? 연봉 5천? 1억 할게요. 연봉 1억이 많이 받는 거죠? 사회초년생이 1억 받는 거면 진짜 최고 수준입니다. 거의 한 달에, 그죠? 1,000만 원 받는 거야. 한 달에 1,000만 원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거 빠지니까, 저게 세금 빠지고, 연금 빠지고 뭐 하면은 1,000만 원 받는 거 한 달에. 그래야 1억 나와. 오케이? 그럼 이 친구가 한 달에 1,000만 원 월급 받아가지고 지출이 있을 거 아니야? 뭐 이것저것 쓸 거 아니야? 여러분 수입이 많아지면 지출이 많아져. 그래서 이 친구가 한 달에 한 1,000만 원 벌어서 연봉이 1억 정도 된다고 치면 얼마 정도 모을 수 있을 것 같아, 1년에. 그러니까 적금을 하기 위해서 아껴 쓰는 거지, 이제. 핸드폰도 자기가 내야 되고, 그지? 또 집이, 회사가 서울이다 보니까 자취도 해야 되고, 옷도 사 입어야 되고, 차도 몰아야 되고, 기름값 내야 되고, 이것저것 쓰다 보면, 여친도 만나야 되고, 얼마 모으면 많이 모으는 걸까? 1년에 3천만 원? 너무 적잖아. 1억 벌어서 7천만 원 쓴다고?
많이 쓰긴 할 것 같긴 한데 한 5천만 원만 적금하자. 한 5천만 원, 1년에 적금 5천만 원 많이 하는 거야. 진짜 많이 하는 거야. 그것도 결혼 전이니까 가능하고 결혼하면은 이제는 5천만 원 못 모아. 왜냐면 결혼하면 이제 뭐 식구가 생기고 지출이 2배로 늘어나고 자식이 생기고 그죠? 1인용으로 혼자 살다가 5천만 원 모았는데 2인용이 되고 3인용이 돼버리는 순간 지출이 3배로 늘어나기 때문에 1,000만 원도 못 벌 것 같은데? 못 모을 것 같은데? 일단은 결혼하지 말고 있어. 10년만. 이 친구 10년 모을게요. 한 달에 5천. 입금한 날짜 잡을게요. 자, 연초에 입금하는 게 있어. 이거를 기수불이라고 해요, 기수불. 기간의 수는 머리 숫자야. 앞에 입금하는 걸 기수불. 기말불은 어떤 기간의 말에 입금하는 거. 예를 들어서 이 친구가 오늘 신입사원이 됐어. 1월 1일이야, 오늘이. 근데 1월 1일 날 선불로 연봉 주진 않잖아. 기말불이지, 그때는, 그지? 12월 31일 날 1년 동안 모은 걸 1년에 한 번 입금하겠다는 얘기야, 이렇게, 그지? 예를 들어서. 이해 갔니? 근데 이제 내 말은, 그러니까 매년 초할까, 매년 말할까, 아무거나 상관없어. 초에 입금할까? 오케이. 매년 초에 5천만 원씩 입금합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전에 벌어온 거 5천만 원 세이브 해가지고 은행에 적금을 하는 거야. 상황 이해 갔지? 요거에 따라서 애들의 공식이 바뀌어요. 요 매년 초인지 매년 말인지에 따라서 공식이 바뀐다 얘기를 했는데 그럼 선생님 공식 외워야 되네? 아니 공식 외울 필요 없어. 너네들은 내 표 그리는 거 외우면 돼. 그래서 표가 중요한 거야. 모든 게 다 표에 녹아 있어. 자, 연이율 3%고 몇 년 모을 거야? 10년 모을게. 10년 입금할게요. 대충 얼마 돼 있어? 5억 돼 있지. 이자 붙었겠잖아, 그지? 이자 3%씩 붙으면 10년 동안 복리법이기 때문에 좀 많이 붙을 것 같은데, 그지? 얼마 돼 있을까요? 6억 넘을까? 6억? 6억은 안 되나? 그지? 아마 안 될 것 같아. 근데 이거 가지고 송도에 집 살 수 있어요? 지금 7억 정도 할 거야, 송도 30평대 아파트가. 근데 10년 뒤에는 한 2억은 될 것 같아. 지금대로 나가는, 뭐, 어떤 대변혁이 생기지 않는다면. 지금은 이래. 오케이? 자, 기준 잡았어. 이거 하나 그냥 참고로 기억하고 있어. 현재 7억짜리 아파트인데, 10년 뒤면은 12억 돼 있는 거야. 기준 잡고 있어. 예를 든 거야. 이 친구가 집을 살려고 이제 결혼해야 될 거 아니야. 이 친구 군대 갔다 오고, 대학교 졸업하고, 27살이면 26살이거든. 맞잖아. 20살 서울대 입학을 하고, 근데 군대 1년 반 갔다 오고, 복학기간 맞추느라고 2년 쉬고, 26살에 졸업을 하고, 맞지? 27살부터 이제 5천만 원 입금한 거야. 1년 일했으니까, 그지? 27살부터 일했으면 5억 언제 모았어? 37살에 이제 이 친구 37살. 어떤 친구? 엘리트. 서울대 나온 친구가 37살. 부모님 도움 안 받고 얼마만큼의 경제 규모를 가질 수 있는가 궁금하잖아. 이해 갔지? 해보자고. 자, 시간축을 잡으세요. 쭉 잡아. 오케이? 이게 시간축이야. 입금한 날짜부터.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앞에 하나, 둘, 세 개 넉넉히. 뒤에도 하나, 둘, 세 개. 요거 체크해. 이게 뭐야, 얘들아? 시간축 설정한 거야, 지금. 그리고 입금 날짜 체크해. 자, 입금 날짜 언제야? 언제 입금한다 그랬어? 10년 초에 매년 초에 입금했죠? 잘 봐. 내가 뭐라고 적는지 잘 봐. 여기 몇 년도일까, 이거? 그 연도수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 처음이라는 게 중요한 거잖아, 그지? 처음인데 1초라고 적으면 돼. 왜 초예요? 매년 초니까. 매년 말에 입금하면 1말 적으면 돼, 이렇게. 알았어? 괜찮지, 뭔 말인지. 그럼 여기 얼마 적어야 해? 그렇지. 여기는 뭐 세컨드가 아닙니다. 이해 갔죠? 그러면 기준일이 안 나왔네, 내가, 그지? 언제 통장을 까보는지 안 나왔잖아. 언제 깎아요? 10년 동안 입금한 다음에 10년 말에 통장을 까볼까? 아니면 10년 초에 입금한 다음에 깎아? 10년 말에 가야지. 야, 10년 초에 입금한 다음에 까버리면은 마지막에 입금한 거 이제 안 붙잖아, 그지? 이해 갔지? 10년 말 시점에서 통장 깎게요,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죠? 뭔 말인지. 그러면 돈 언제까지 입금하는 날짜는 언제야? 10초까지 입금하지. 10년 말에는 입금 안 해.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괜찮아? 그럼 여기 9초, 넉넉히 9초, 여기는 10초가 되는 거야. 자, 중요한 거 잘 들어. 자, 입금 얼마씩 했어? 자, 하얀색으로 쓴 거는 얘들아 입금한 거야. 하얀색은 입금이야. 얼마? 5천. 여기도 5천. 점점점점 여기도 5천. 여기도 5천. 괜찮아?
이번에는 노란색, 빨간색으로 할게. 빨간색으로. 아, 파란색으로 할게. 자, 파란색은 10년 말이 기준 시점이거든. 기준 시점. 잘 들어. 자, 10 말이죠. 기준 시점. 자, 여기에서 의견이 분분해. 이 부분을 우리가 똑바로 넘어가자. 10 말이거든. 10 말에는 돈을 넣어요, 안 넣어요? 안 넣죠. 11초에는 넣어, 안 넣어? 이대로 가면 넣긴 할 거야. 매년 초에, 그지? 근데 일단 10 말 시점이니까 이게 기준 시점에, 나는 기준 시점에 항상 별을 잡아. 이게 중요해. 별 잡아. 기준점에다가 별 체크하세요. 이해 갔니? 그럼 돈 넣어, 안 넣어? 안 넣죠. 자, 정산할게요. 정산 시점이 왔어. 괜찮아? 여기서 여러분 다 참가하세요. 그러면 10년 초에 입금했던 올해 1월 1일, 2020, 올해라고 할게. 2026년 1월 1일 날 내가 5천만 원 은행에 입금했거든? 10년 말, 올해 12월 31일 날 내가 은행 정산할 때 이거 1년치 이자 줘야 돼, 말아야 돼? 자, 해 안 바뀌었어. 올해 1월 1일 입금한 거고 올해 12월 31일 날 내가 정산한 거야. 긁어봤다고. 1년치 이자 3% 줍니까 맙니까? 다 물어볼 거야. 줘, 알아? 줘야 될까 말아야 될까? 줘야지. 줘야지 이거. 실질적으로 하루 차이잖아. 365일 중에 하루 차이 났잖아. 하루 부족해서 안 주면 난 고발할 거야. 무슨 말인지 대충 이해해?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364일 어치 이자를 줘야지. 더 정확히 말하면 364일에다가 23시 59분 59초만큼 이자 줘야지. 딱 1월 1일 12시에 자정 한 다음에 1초 차이 나니까, 그지? 그냥 이자 줍니다. 이거 그냥 넘어가. 이 정도로 이해 갔어? 이거 주는 거야. 예, 그런 식으로 어바웃으로 보라고. 너무 깐깐해 보지 말라고. 이해 갔어? 그러면 자, 이제 좀 지금부터 차이가 발생하는데 이제 뭐 할 거야? 기준으로 정산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수학 시간. 얘들아, 지금까지 수학 시간 아니었어. 지금부터 수학 시간. 어디부터 계산하냐면요. 얘들아, 제발 여기부터 하지 말라고. 이거 바보 멍청이 똥멍청이들이야. 아니 왜 멀리 있는 것부터 가까이 있는 거 쉬운 거 하면 되잖아, 그지? 여기 이자 줘 안 줘? 얼마? 한 번. 그지? 한 번만 주면 되지. 이자 주는 공식 여기 써있네. 이거 보고 하세요. 그지? 저 보고 하면 돼. 그냥 얼마야? 불러봐. 5천 곱하기 1 플러스 이자율이다. 3%는 백분율로? 그 0.03. 0.03. 몇 번? 한 번 끝. 됐어? 요거는 몇 번? 잘했어. 잘 봐. 수학시간 5천 불러봐. 1 더하기 0.03에 제곱되는 거지. 더 이상 하지 마. 진짜 더 이상 하지 마. 지금 이거 안 해요? 안 해요? 왜 하는데? 너네 이거 왜 나열했게? 이거 100%야. 등비 수열 나와. 등비 합 나와. 이거 등비 합이 나오는데 어떤 건 등비 합이 공비가 좀 바뀌거든. 이게 뭐 기말불이니 기수불이니 이 기준의 문제에서 여러 가지 성향에 따라서 좀 바뀌어. 그거 체크하려고 한 거야. 이거 할 필요 없어. 자, 너네 등비 합은 세 가지 포인트가 뭐라 그랬어? 첫 공항이라 했지? 너네 첫 번째는 궁금해? 잘 들어봐. 다 말해봐. 첫 번째 얼마 같아? 이거겠지. 맞아? 공비 얼마 같아? 1.03이겠지. 마지막으로 항수 몇 개 같아? 세야 돼? 몇 번 입금하는데? 끝났네. 볼 게 뭐 있어? 그러면 첫항 나왔지. 공비 나왔지. 항수 나왔지. 자, 계산하는 시간 도와줘. 오케이? 합은 S라고 하면 내 정리 내가 해줄게요. 잘 봐. 공비 1.03. 1.03 마이너스 1에 5천 정리해줄게요. 이따가 이게 첫항이야. 이게 맞지? 거기에 1.03의 몇 제곱? 10제곱 빼기 1이야. 오케이? 그러면 계산기에다가 이렇게 해주면 돼요. 이게 0.03이거든. 이것만 계산해. 대충 계산하면 5.9억이 나오네요. 5.9억. 자, 봤지 이제.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은행에 적금을 연이율 3% 복리로 적금을 했어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얼마 모은 거야? 5.9억을 모았어. 5.9억. 그러니까 은행 뭐 총 재산이 이자 포함해서 이해 갔니? 잘 봐. 내 말 들어봐 이제 얘들아. 이거 사담이야 지금부터 말하는 건. 오케이? 수학은 끝이고요. 아까 송도집값 얼마였어? 7이요. 아까 7억이라 그랬나? 근데 10년 뒤에 얼마? 12억 되는 거지. 1억 생각을 해봐.
이 친구의 계획은 열심히 일해가지고 송도에 집을 살 생각이었단 말이야. 현재 7억을 보고 간 거야. 내가 10년 보면 7억 모으지 않을까? 부족하지? 네. 한 1.1억 부족하네, 그지? 근데 이거 대출 끼고 사면 되잖아, 그냥. 이렇게 집을 샀어. 그지? 근데 그 뒤에 있는 친구는 어떻게 샀냐고? 돈을 빌렸어. 돈을 빌려서 70%풀 대출을 받은 거야. 70% 얼마야? 자, 대출이 70%까지 데려. 얼마? 4.9억이지? 4.9억 얼마야? 2.1억이지? 2.1억은 부모님이 도와주고요. 이 친구가 4.9억을 풀 대출. 돈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졸업하자마자 사버린 거지. 그지? 그럼 4.9억에 대한 이자는 낼 거 아니야. 이자율도 5% 돼. 이거를 꼬박꼬박 내는 거지. 돈은 벌었는데, 그지? 이해 갔어? 근데 얼마 들었어? 10년 뒤에. 얘는 5억이 들었네. 얘는 못 샀고. 무슨 말인지 이해 안 가? 정리를 잘 해봐봐. 얘도 번 돈을 가지고 한 달에 이자 4.9억이면 한 달 이자가 얼마일까요? 계산 슬쩍 해볼게요. 그죠? 연이율 5% 잡으면, 야, 4.9억에 대한 연이율 얼마야? 5% 얼마야? 5억 잡아. 2,500만 원이지? 2,500만 원 1년에 내면 돼. 1년 500만 원. 그럼 얘보다 남네, 오히려. 얘 5천만 원, 1년에 5천 적금했잖아. 얘는 1년에 2,500만 원 이자 내고 2,500만 원 적금했네, 얘는. 2.5억 남았네. 플러스 2.5억이네. 물론 2.1억 부모님 줘야지, 갚아야지, 그지? 대출 받은 것도 갚아야 되긴 하겠지만, 그지? 그럼 총 자산이 얼마 돼 있냐? 얘는 10년 뒤에 14.5억인데, 거기에서 4.9억, 7억 빼, 그냥. 7억 빼. 오케이? 7억 빼면 되지. 부모님 드리고, 갚아버리고, 상환 해버리고. 그럼 얼마? 7.5억이네, 그지? 얘는 5.9억, 얘가 이득이네. 얘는 집도 사고, 훨씬 낫지, 그지? 이렇게 가능해지는 거지, 이제. 부모님 대충 이해가? 사람들 부동산 열광하는 이유야. 이건 사담이야, 사담. 여튼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우리는 지금 월급으로만 계산해보자는 얘기지. 오케이? 됐어? 할 수 있겠지? 한 번만 더 안 해도 되겠지? 이건 적금 문제. 그럼 내가 할부 문제 보여줄게, 할부 문제. 이제 할부 문제 다 똑같아요. 맨 마지막에 기회비용만 등장합니다. 이 기회비용 이해를 잘하면 참 할부 문제가 멋있어. 딱 문제 내가 3개 풀어줄 거야. 첫 번째가 적금 문제가 지금 푼 거였어. 알았니? 두 번째가 할부 문제야. 세 번째가 아까 성주가 말한 문제야. 두 번째는 할부 문제 갈게요. 이것도 잘 들어보세요. 되게 재밌어요. 할부 문제는 적금 문제 거의 비슷한데 관계자가 2명이야. 할부 문제는 관계자가 2명이야. 여기다면 적금 문제는 1인용이잖아. 이 친구가 혼자 적금한 거였잖아, 그지? 근데 할부는 2인용일 수밖에 없는 게 파는 사람이 있고 사는 사람이 있잖아. 그렇게 생각을 해서 2인용이야, 2인용. 그래서 2인용이기 때문에 상등. 서로 간에 2명이 서로 손해를 보면 안 돼. 합리적인 계산법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 여기서 합리적인 계산이라는 거는 서로 간에 손해를 보는 사람이 없는 거지. 당근으로 물건을 살 때 사더라도 내가 책정한 가격이다. 이거를 나는 뭐 5만 원에 팔고 싶어라고 하면은 이게 비싸면 사람들이 사지 않겠지. 근데 이게 합리적인 가격이라면 누가 올 거 아니야, 그지? 그 5만 원을 주고 받으면 합리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잖아. 합리적인 거래에 관한 이야기는 뭐야? 언제나 기회 비용의 상등입니다. 이게 합리적인 거래라는 뜻이에요. 맞지? 내가 5만 원을 주고 얘를 샀어? 5만 원이 포기되는 가치 아니야, 나한테는. 그죠? 나는 5만 원에 받고 이걸 팔았어? 얘가 포기되는 거 아니야, 그지? 내가 포기되는 가치와 상대방이 포기되는 가치가 같다는 얘기는 뭐야? 기회비용의 상등이지. 이게 합리적인, 맞죠? 합리적인 거래란 얘기지. 기회비용의 상등은 뭐다? 합리적인 거래를 의미하는 거야. 참 깨고 좀. 이해 갔어? 자, 가자. 그럼 합리적인 거래 조건에서 여러분이 이해가 안 갈 수도 있는데, 연이율이, 월이율, 연이율이 들어가요. 왜 월이율, 연이율이 왜 들어가지는지. 아니, 내가 쟤한테 물건 사고, 내가 물건을 사고 할부로 갈 건데, 왜 은행 이자율이 왜 들어가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내가 설명을 해볼 테니까, 그것만 이해하시면 졸업이거든. 보통 할부는 다 매달 얼마 내는 거지? 이렇게 매년 내는 건 아니니까. 월이율이라고 할게요. 그 나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올해 초에 얼마짜리 살까? 올해 초에 컴퓨터 얼마? 비싼 컴퓨터 800만 원? 800만 원, 오케이. 800만 원짜리 슈퍼컴퓨터는 아니겠지만 고급, 고사양 컴퓨터를 삽니다. 마트에서. 오케이? 그럼 이제 800만 원짜리 같은 경우는 내가 먹튀할 수 있으니까 어느 정도 그 보증금을 좀 내지. 얼마는 내고 나머지 할부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 많잖아, 그지? 전액 할부 들어가면은 문제가 너무 쉬워서 선생님들이 일부 할부금 내거든, 이렇게. 그래도 문제가 어려우니까 얼마 미리 낼까? 한 300만 원만 미리 낼까? 300만 원은 당일 결제를 좀 내고요. 나머지 금액은 몇 개월 할부할까? 12개월? 12개월 할부를 합니다. 자, 참고로 무이자 할부 같은 경우 그냥 12로 나누면 끝나니까 문제 안 나와요. 얘가.
그러니까 나머지 무이자 할부 같은 경우는 800만 원에서 300 뺀 다음에 500만 원을 12로 나눠버리면 되는 거잖아. 그런 건 안 돼, 그지? 무이자 할부 아닙니다. 그냥 할부야. 무이자 아니면 그냥 할부인 거야. 그래서 참고로 여기까지는 다 이해가 가는데 월이율이 나왔어. 일단 표면적으로 월이율이 나올 필요가 없는데 왜 나왔을까? 몰라. 1% 그냥 계산상 0.5%라고 할게요. 오케이? 됐지? 자, 이제 그러면 매달 내가 되는 매달, 그죠? 매월 납부금은 얼마일까요? 이 생각을 좀 한번 해보자는 얘기지. 매월 납부금. 근데 언제부터 낼까요? 확실히 줘야 되거든. 올해 초에 800만 원짜리 300 주고 샀는데 할부금 언제부터 낼까? 이달 말부터 낼까? 아니면 다음 달 말부터 낼까? 다음 달 말부터? 그것도 괜찮아. 다음 달 말부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올해 1월 1일 날 샀으면 1월 31일 날부터 내는 게 아니라 2월 31일부터 이런 느낌으로. 그러면 뭐라고 기입할까? 올해 초에 한 달 뒤, 그러니까 다음 달 말부터 그냥 다음 달, 이번 달이 아니라 이거는 선생님 마음이야. 이번 달 망으로 하든 다음 달 말로 하든 뭐 다음 달 말부터 하든 상관없어. 이해갔니? 그냥 이 다음 달 말부터 12개월. 이해갔지? 다 지울게. 자, 이 정도면은 지금 꼴만큼 내가 지금 그 문제를 꼬을 만큼 꼬았거든, 지금 이렇게. 충분히 어렵게 냈어. 자, 모든 게 이제 아직 수학 시간 아니니까 일단 시간축을 설정할게요. 입장 두 개입니다. 파는 사람이 있고 사는 사람이 있어. 파는 사람과 파는 사람, 사는 사람 두 가지 관점에서 나는 그걸 거야. 시간축. 자, 일단 우리는 사는 사람이니까 사는 사람 입장부터 할게요. 사는 사람 입장부터. 자, 앞에 하나, 둘, 셋, 뒤에도 점점점, 필요하면 더 그면 되니까 뒤에 세 개. 이렇게 차근차근히. 자, 물건 언제 샀어요? 올해 초에 샀죠. 1초라고 할게요. 1초. 괜찮지? 그래서 1은 내 마음 기준 잡은 거야. 1초. 얼마짜리? 자, 이게 중요하거든. 얼마짜리 샀다고 봐야 되는 이게 중요한 거야, 얘들아. 얼마짜리 산 거야? 500 산 거야. 800만 원을 내가 봐봐. 800만 원짜리 컴퓨터를 가져왔잖아. 그리고 얼마를 줬어? 300을 줬지? 퉁쳐버리면. 나는 500짜리 물건을 빌린 거야. 이렇게 보면 돼. 그냥 물건으로 계산하지 말고 돈으로 계산해. 800만 원짜리 컴퓨터? 노. 800만 원짜리 돈을 받고 300만 원짜리 돈을 준 거야. 그러니까 얼마 빌렸어? 500 빌린 거야. 이렇게 할부 문제는 돈을 빌린 거로 보시면 돼. 이게 제일 중요해. 이해갔지? 얼마 빼야 되는데 복잡해 하지 말고 그냥 돈이야. 돈을 주고받고 나머지 금액 빌렸다. 500만 원 빌린 거야, 여기서. 산 게 아니야. 빌린 거야. 이해갔지? 그리고 이 500만 원이, 자, 언제부터, 이거 사는 사람, 노란색은 사는 사람 입장이니까 언제부터 갚아나가겠대? 1초인데요. 갚아나가는 건 말부터라 그랬잖아. 그치? 그럼 여기다 1말 체크하세요. 여기 2말 체크하세요. 오케이? 자, 요때 안 갚는다며. 이때부터 갚는 거지, 그지? 네, 그쵸? 맞죠? 이거부터 하는 거 맞죠? 이게 첫 번째 금액이지. A, 얼마인지 모르겠어. A라고 할게. 이게 할부금이야. 괜찮아? 그럼 편의상 한 번 더 체크하자, 이렇게. 점점점. 여기 얼마? 3말이겠지, 3말. 천천히 해, 천천히. 이거 표면 완성하면 수학 시간은 그냥 끝이야. 그럼 봐봐. 얘들아, 2말에서 A잖아. 3말에서 두 번째잖아. 12개월 할부면, 이거 어디 말이 돼야 끝나는 거야? 잘 생각해봐. 13말이죠? 13말이 돼야 12번인 거지? 맞아? 맞잖아. 실제로 돈 입금한 날은 얘가 1번이고 얘가 2번인 거잖아. 1일 때 2. 그지? 1일 때 2이고 2일 때 3이니까 얘가 12가 되면 13이 되겠지. 이렇게 따로 카운트하면 되지. 이거 어려운 거 아니잖아. 다 이해 갔니? 다 얼마씩? A씩 입금합니다. 그렇죠? 이거는 노란색은 누구다? 물건을 빌린 사람의 입장이다. 그지? 이번엔 파란색 갈게요. 자, 파란색도 사람이야. 얘도 사람이야. 기계 아니야. 파란색 언제 거래했어? 파란색은 거래 한 번 했지? 그죠? 500만 원을 이때 빌려줬지? 자, 됐고요.
자, 이제 이렇게 기준 시점은 언제일 것 같아? 할부 문제의 기준 시점에 관한 얘기를 할게. 아까 접근 문제는 기준 시점이 나왔잖아, 그지? 할부 문제는요, 기준 시점이 안 나와. 곰곰이 생각을 하면 나올 필요가 없지 않나? 야, 내가 저 친구한테 얘도 돈 빌렸어, 얘한테. 돈 빌렸어. 모르는 사람이야, 친구도 아니고. 12번에 나눠 갚기로 했어, 그지? 제 날짜에 또박또박 다 갚았어. 그지? 그럼 쟤랑 거래 끝나는 날이 기준 날짜 아니야? 뭐 연락할 거야? 야, 그동안 내가 너한테 할부금 잘 갚았으니까 소주 한 잔 사라. 너네 그리 할부 줄 때? 아니잖아. 마지막 입금하는 순간 끝이잖아. 친구관계. 기준날 언제야? 마지막 입금날이야, 그냥. 할부 문제는 기준이 마지막 입금날인 거야. 이해 갔니? 그럼 여기 별표 치면 되겠지. 됐지? 자, 지금부터 잘 들어야 돼. 여기까지 왔어, 그지? 이렇게 여러분 지금부터 내 말 잘 들어야, 이제 여기서부터 중요한 부분인데, 생각할 때, 여기서 A를 갚았지? 얼마 남았어? 갚아야 될 돈이. 그지? 500백에 A 남잖아. 근데 이게, 또 이자가, 이게 또, 그냥 A가 아니고 시간이 틀리기 때문에 이 A랑 이 A는 가치가 달라. 무슨 말인지 이해 가니? 여기서 500백이 A지만, 여기서 500백이 이해할 거야? 가치가 다르잖아. 시간이 틀리니까 가치가 틀리단 말이지. 어떻게 적을 수가 없지? 무슨 말인지 이해하죠? 여러분, 내가 코드에 머리를 써서 적어봤더니 이게 10차 방정식이, 12차 방정식이 나오거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방식을 좀 바꿔야 돼, 사고방식을. 알았지? 그러니까 두 명의 사람이 있는데 내가 돈을 빌린 사람이고 돈을 빌려준 애가 쟤있고 돈을 빌려준 애야. 돈을 빌린 사람이야. 근데 내가 한 번에 일시불로 갚아버리면 금액과 가치가 일치해버려서 계산이 편한데 이걸 뜨문뜨문 한 달 간격으로 주다 보니까 같은 금액 A지만 언제 입금했냐에 따라서 그 금액의 가치가 달라지잖아. 그거 어떻게 내가 12번 체크하고 있어. 그러니까 중간 상인을 하나 데려와. 얘가 심판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자. 기회비용. 내가 저 친구 있잖아. 저 친구 나한테 돈을 빌려준 사람이야. 저 친구 입장에서 본전을 떠올려봐. 자, 잘 들어. 저 친구 입장에서의 본전은 뭔지 알아? 나한테, 야, 엄마, 내가 너한테 돈 안 빌려주고 은행에 넣었으면 이때 얼마 돼 있을걸? 이게 본전 아니야? 이런 일들은 저 친구가 본전 계산하는 게, 야, 500만 원 빌렸는데 13마리에 500만 원 되어 있는 게 본전은 아닐 거 아니야. 야, 임마, 내가 너한테 500만 원 안 빌려주고 내가 은행 적금했으면 임마 적어도 임마 10만 원은 붙었을 거 아니야. 이게 본전이지. 뭔 말인지 이해하지, 그제? 기회비용을 보면 대단히 편해. 그래서 빌려준 사람의 기회비용은 뭐야? 너한테 내가 500만 원을 빌려주지 않고 은행에 쭉 이 기간만큼 은행에 넣어놨으면 그게 기회비용이야. 이해가? 그러면 이 친구 산 사람 내 기회비용은 뭐야? 야, 임마, 내가 너한테 500만 원 안 빌리고, 그지? 그냥 빌리지 않고 이 돈, 내가 낸 돈은 이거잖아, 그지? 이거를 은행에 이제 적금했으면 내 돈이 얼마야? 나는 이거에 대한 적금액이 내 기회비용이지, 그지? 맞잖아. 내가 이거를 빌림으로 해서 난 이만큼을 포기한 거잖아. 맞아? 쟤는 나한테 돈을 빌려줌으로 해서 이만큼에 대한 이자를 포기한 거고. 이해가? 기회비용으로 보는 게 제일 편해. 이해 갔니? 여기에서 기회비용이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들이 얼마를 빌려줬고 간에 돈 계산 들어가면 정시 12차 방정식이 나오는데 기회비용으로 가면 깔끔하거든. 그러면 이 친구 뭐죠? 돈을 빌려준 친구부터 야, 내가 너한테 이만 돈 안 빌려줬으면 500만 원에 월 이율, 그래서 월요일 나오는 거야. 월 이율을 몇 번 붙여야 돼? 봐봐. 여기야 1초에서 1만까지 이자 붙여 안 붙여? 준다니까. 초랑 말은 한 번 준다고. 1초 차이야. 초랑 말은 1초 차이야. 뭔 말인지 이해하지? 맞잖아. 1월 31일 23시 59분이랑 2월 1일 1초랑 무슨 차이 있는데? 없잖아. 줘 그냥. 알았어? 주는 거야. 한 번, 1말까지 한 번, 2말까지 두 번이지, 그지? 그럼 13말까지 몇 번이야? 13번 주면 되겠지, 그지? 괜찮아? 얘들아, 만약에 여기서부터 했으면 또 세면 되는 거야, 이렇게? 수학 시간 이해갔죠? 그럼 이 친구의 기회비용 얼마? 포기된 가치. 이 친구는 얼마 보장받으면 돼? 이 친구는 그냥 500만 원에 이자 0.5%. 이거 몇 번? 13번. 이 금액만 보장을 받으면 나는 상관없어. 네가 뭔 짓을 해도 괜찮아. 이해 갔니? 이자 0.5%잖아. 13번.
얘 한 번 빌려줬다. 또 뭐 다달이 준 거 아니다. 얘는 이거다잉. 됐어? 그럼 나는 야, 내가 너한테 돈을 빌렸긴 했지만 좋던데 이거를 빌리고 나서 내가 이거 다 갚았잖아. 내가 너한테 안 빌렸으면 이거 다 내 거 아니야. 은행에 넣은 거. 그지? 그럼 또 이거를 계산하자고, 이거를. 그지? 그러면 적금 문제지, 얘는. 노란색 적금이지? 적금 어디서 보나 그랬어, 내가. 가까운 데부터, 얘부터 하지 말라고. 얘부터 해. 그지? 얼마야, 이거? 야, 13말에 은행에 적금하자마자 13말에 통장 긁었어. 이자 부타함부터. 13말에 은행 넣고 13말에 긁는다. 오늘 내가 넣고 오늘 긁었다고. 이자가 왜 붙어? 방금 은행에 A1 집어넣고 정산해주세요. 이거 이자 붙는다고? 마술사야? 얘가 왜 붙어? 왜 붙어? 이해 안 가? 얘 이자 안 붙지. 얘는 이자 붙을까 안 붙을까? 붙어야지. 한 칸이면 준 거야, 몇 건. 그러면 이자 얼마야? 똑같이. 그러면 하얀색 더 이상 계산할 필요 있어 없어? 어차피 하얀색을 적는 이유는 뭐를 찾기 위함이야? 첫 공항. 첫항 얼마야? 공비 얼마야? 항수 몇 개겠어? 세지 마. 써있잖아. 뭐 12개잖아. 그지? 맞아? 또 이거 세는 애들 있어. 선생님. 세야 되는 거 아니고? 좀 틀리지. 13이잖아요. 아니, 문제 의미 써있잖아. 12번 써있잖아. 12개월 할부라고. 그지? 세지 마. 이 숫자 절대 안 바뀌어. 12개월 할부면 12번이고, 뭐 10년 동안 적금했으면 10년 동안 적금했으면 10번이야. 뭐 그런 애들이 있어. 선생님, 뭐 기말불, 기술불을 좀 날짜를 좀 바꾸고, 기준 날짜 바꿔가지고 혹시 연수를 한번 늘리거나, 연수를 한번 땡길 수 있지 않을까요? 절대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아. 이해가? 뭐 기준을 바꾸더라도 납입 횟수는 못 바꿔. 이거는 기준이야. 해봐. 안 돼. 알았니? 편하게 해, 그냥. 그럼 끝났네. 같아야 될 거 아니야? 이제 기회비용의 상등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자, 내가 구매자 입장에서 포기된 가치는 첫 공항 1.005 마이너스 1분의, 그지? 첫항 A고요. 1.005의 몇 제곱? 항이 12개였죠? 12제곱 빼기 1이랑, 자, 돈을 빌려준 사람 입장에서 포기된 가치는 이거죠? 야, 내가 너한테 안 빌려주고 은행에 넣었으면 이만큼 내 건데, 그지? 500에 1.005에 13제곱. 계산하면 A 나오겠지, 그지? 이게 할부금 구하는 문제 끝. 두 번째 유형. 쉽지? 생각을 기회비용으로 바꾸면 대단히 편해. 포기된 가치. 포기된 가치가 아니라, 실제로 넣는 금액 가지고 가면 고차방정식 들어갑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포기된 가치. 그러면 수학 시간이 어디부터인지만 봐봐. 수학 시간, 이거 수학 시간이었고요. 그래서 여기 첫 공항만 수학 시간이 아니었나? 나머지 설계는 다 이거 시간표 이렇게 할 수 있겠지, 이거. 요게 집중하시라고 시간표 설정하는 거예요. 가계부 쓰는 거 설정은 공짜예요. 자, 마지막 문제 갈게요. 세 번째 유형. 이 세 번째 유형의 수능에 나왔어요. 이 원리학계 문제가 수능에서 한 번도 안 남았거든. 한 번도. 쭉 외면을 받고 있다가 그 세 번째 유형으로 참 잘 역시 수능은 수능이구나 라는 느낌을 이제 심어줬던 문제가 아까 친구 말했던 그 문제인데, 보여줄게요. 지울게. 마지막 유형 갈게요. 적금 문제랑 똑같아. 마지막 유형은 적금 문제입니다. 적금인데 약간 그 입금하는 금액이 좀 바뀌어. 아까 첫 문제 3% 이자 갈게요. 그냥 아까 자극을 받은 거야. 나는 5천만 원씩, 한 1년에 5천만 원씩 3% 이자를 냈더니, 그쵸? 10년 동안 모았더니 5.9억이 된 거야. 그지? 근데 옆에 친구는, 그죠? 엄마한테 2.1억을 빌려가지고 풀대출을 받았더니, 나보다 돈을 더, 기분 안 좋아. 그지? 이해 갔지? 돈을 더 빨리 모았다 이거지. 그래서 내가 지금 부모님이 나를 도와줄 힘은 없으니까, 그럼 좋아. 내가 돈을 더 열심히 모아보자. 이런 발상으로, 그지? 돈을 더 열심히 아껴 쓰면 되는 거 아니야. 1년에 5천만 원 적금할 거, 1년에 6천만 원 모으면, 6천만 원 적금하면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얘보다 뭐 좀, 어쩔 수 없지 뭐. 부모님 능력이 안 되는 걸 어떻게 하겠냐. 하지만 나의 능력으로 커버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지. 이해가? 이해갔지? 근데 너네들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은 근속 연수가 높아지면 호봉이 올라가서 월급이 늘어나요. 군대에서 늘어나잖아. 이병일 때랑 병장일 때 월급이 다른 건 알잖아. 일반 사회생활도 그랬거든.
이 친구가 1년 차일 때는 연봉이 5천, 뭐 1억이었다가 좀 더 1년 더 지나면 이제 2년 차부터는 월급이 몇 프로 올라가, 이렇게. 몇 프로씩 올라가. 또 직급이 올라가면 또 더 올라가, 월급이 이렇게. 그 올라가다 보면 10년 차 정도 되면은 나름 그 회사에서도 이제 뭐 신입사원은 아닐 거 아니야. 신입사원 연봉이 1억이었는데 10년 차 된 부장이 1억일 수는 없잖아. 쉽게 말하면. 한 2억은 되지 않을까? 이런 느낌, 맞지? 합리적으로. 그래서 얘도 설계의 구상을 모델을 다시 한번 합리적으로 해볼게요. 근데 이 문제의 특징은 뭐냐면 이게 다르면 엄청 복잡한데 같아야 편해지거든. 선생님이 변태적으로 혹시 연이율과 그 납부 증가율을 다르게 내면 그냥 알아서 하세요. 쉬운 거부터 할게요. 할게요. 자, 연이율 3%입니다. 똑같이 할게요. 연이율 3%고요. 10년 동안 할게요. 10년 동안 납부를 할 건데, 이번에는 아까 매년 초에 납부한다 그랬지? 이번에 매년 말에 납부할게요. 오케이? 매년 말에 입금을 할 건데, 근데 첫 해 얼마? 5천 입금할 겁니다. 그리고 기준일은 10년 말이 되는 10년 말 시점을 할게요, 그냥. 그러니까 좀 이상하죠? 10년 말 되는 시점이라면 10년 말에 재밌는 일이 발생합니다. 10년 말 되는 시점에 입금도 하고 기준까지 잡는 거야, 그지? 이해 갔죠? 야, 그렇게도 한번 해보자. 오케이? 근데 조건이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매년 연봉이 늘어나니까 입금하는 금액도, 그죠? 매년 말 입금을 하는데 어떻게 입금하냐? 매년 말에 작년에 비해서 3%씩 증액할게요. 입금하는 금액을 3%씩 올리겠다고. 이해 갔죠? 다행인 게 연이율이랑 같이 올려. 네, 이렇게 돼야지만 문제가 깔끔하게 나와요. 이게 달라지면 놔주고 써면 돼요. 아, 답은 나와. 하면 돼. 똑같이 세우면 되긴 하는데 좀 지저분해. 오케이? 이 문제가 수능 문제 6% 나왔는데 6% 중에 6% 나왔었는데 지금 6%인 시대가 아니니까 3%로 할게요. 이해 갔지? 아, 문제 잘 만들었어. 이 문제가 왜 수능 문제인지를 보여줄게. 자, 그러면 10년 말 시점이 얼마인지 원리 합계를 계산해 볼게요. 오케이? 여러분들은 이 문제가 좋은 문제든 나쁜 문제든 그런 걸 알 필요는 없고, 여러분들은 가계부만 열심히 쓰면 돼요. 그리고 이 문제가 좋은 문제다, 나쁜 문제다는 맨 마지막 계산 부분 보시면 됩니다. 가계부만 집중하세요. 여러분 오늘 가계부만 쓰세요. 하나, 둘, 셋, 하나, 널찍하게. 이렇게 얘기지? 그 다음에 첫 해에 언젠가 납부를 하는데 매년 말에 입금한다 그랬죠? 그죠? 여러분 취업해서 매년 말, 첫 해니까 1말이라고 할게요. 2말도 입금하겠죠? 3말도 입금할 거고, 마지막 10말에 입금하겠죠? 9말도 입금할 거고, 8말도 입금할 겁니다. 자, 입금하는 날짜만 체크한 겁니다. 괜찮아? 괜찮아? 그 다음에 정산일은 언제죠? 기준율이? 언제? 10년 말 시점이니까 이때 시점이네. 그러니까 이때 시점은 10년 말에 입금하고 나서 바로 체크를 하겠다는 얘기네. 됐지? 자, 입금 금액이 바뀌니까 좀 집중 좀 할게요. 입금 금액 적을 때 집중합시다. 여기 얼마나 넣어야 돼, 여기서? 천천히 해봐. 자, 계산하는 거 아니야, 얘들아. 5천만 적어, 이렇게, 그지? 여기. 곱하기 1.03. 3%니까, 그지? 이렇게 쓰는 거야. 5천 곱하기 1.03 하지 말고, 곱하기 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적어. 5천 곱하기 얼마? 1.03. 그 여기 3마리는 얼마 입금해야 돼? 그렇지. 그죠? 1.53번 더 곱하면 되겠지. 이게 아까 복리법 공식이잖아. 이해 가니? 괜찮아? 이 금액에다가 1.03만 곱하면 되거든. 증액한 거니까. 1.03의 제곱. 됐죠? 아, 요거 금액이 다르니까 좀 더 나열할 필요성이 있어. 그지? 어디까지? 다 적어보자. 한번 여기 10말부터 적어볼까? 10말이 얼마가 돼 있을까? 규칙 보면 써있죠? 3말일 때 몇 제곱이었어? 그러면 10말일 때 몇 제곱일 것 같아? 몇 제곱? 9제곱이야? 네, 맞아요. 이렇게, 그지? 그러면 9말일 때는 얼마일 것 같아?
5천 곱하기 이거 원금이야. 그럼 여기 8마리일 때는 네, 여기까지만. 자, 여러분 여기까지 완성 혼자서 올 수 있겠어? 혼자서 올 수 있겠어?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제 뭐 할 차례야? 이제 수학 시간. 저 기준 시점 내가 별표 친 저 기준 시점으로 정산해야 될 거 아니야? 다 땡겨올게. 그럼 얘는 여러분 봐봐. 입금하자마자 바로 정산한 거지, 그지? 입금 5천만 원 입금하자마자 좀 이따가 담배 피고 가서 정산해주세요 한 거 아니야. 그 은행에서 냅다 이자 줘야 돼, 1년치 이자를? 예, 안 주죠. 이건 그대로 끝이지. 얘는 그냥 얼마? 5천 곱하기 1.03의 몇 제곱? 9제곱이 되겠지. 이자 주면 안 되죠. 하루 안 지났어. 얘는 이자 몇 번 줘야 돼? 한 칸 지났으니까 한 번 주죠. 이자율이 얼마야, 근데? 자, 이게 얘들아, 잘 봐. 집중. 이게 원금이야, 현재. 이게 원금이야. 여기다가 이자 몇 번? 한 번. 그럼 연이율도 3%야. 연이율도 3%야. 1.03에 1제곱 빼면 되는 거지, 그치? 1.03에 한 번 주면 되는 거 아니야? 얘가 원금이야. 몇 제곱? 7제곱이 원금이야. 맞아? 몇 번 줘야 돼, 이자? 2번이니까 1.03을 몇 번 곱하면 돼? 2번 곱하면 되지. 야, 3번이면 충분하지 않아? 내가 표 왜 만든다 그랬어? 첫 공항 찾으려고. 다 무조건 등비 나온다 그랬어. 100%야. 등비 안 나오는 거 없어, 얘들아. 믿어. 등비 안 나오는 거 없어. 무조건 등비야. 초탕 얼마야? 근데 초탕 이거 맞는데 공비를 구하려고 봤더니 얼마야? 이거 9제곱이네. 9제곱이네. 똑같네. 이건 첫 공항이 아니지. 굳이 첫 공항으로 말한다면 초탕 공비가 얼마야? 1이잖아. 야, 공비가 1인 걸 누가 등비로 보냐? 그냥 곱하기로 보면 되지, 그지? 그러니까 이게 몇 번 나온다는 얘기야. 이 항이 몇 개 있겠어? 돈 몇 번 읽으면 돼? 10번이라며? 그냥 곱하기 10 하면 되지. 등비 합이 아니라 계산도 깔끔하네, 그지? 그러면 계산기를 분수식까지 쓸 필요가 없잖아. 1.03의 9제곱만 계산하면 되잖아. 이거 답이 나와 있어. 1.03의 9제곱 얼마 있어, 그지? 이해가? 네. 계산이 깔끔했죠, 그죠? 이게 수능 문제였어요. 이게 등비였으면 뭐 분모에 또 뭐 나누고 막 곱했잖아. 더 복잡했단 말이야. 그래서 이 문제가 어때? 계산은 깔끔하고 설계는 더 복잡하고. 설계는 복잡하잖아. 계산은 깔끔하잖아, 그지? 얼마 돼 있어, 계산하면? 했어? 한 7억 되나? 6만 5천. 6억 5천? 깔끔하지 않아. 아니. 이 계산이 깔끔하다고. 등비합 공식 쓰려면 너 이거 해야 돼. 1.03 마이너스 1분의 해야 돼. 이거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이거를 계산한 거를 또 0.03 나눠줘야 될 거 아니야. 그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를 수능으로 내신으로 낸다고 쳤을 때 선생님이 뭐만 주면 돼, 선생님이. 단 1.03의 9제곱은 얼마다, 뭐 1.7이다, 뭐 이렇게 이것만 주면 되거든? 근데 아까 그 문제는 이것만 주면 될 것 같아? 주면 뭐해? 0.03으로 나눌 때 이거 너 나눴으면 해야 되는데. 이거 나눌 수 있겠어? 시험 시간에? 뭔 말인지 이해가지? 이걸 어떻게 주냐, 이거를. 그렇다고 선생님이 그럼 0.03분의 1.7은 얼마다 줘버리면 다 찍어버리고 말지. 다 눈치가 까버리잖아, 다. 되게 잘 만든 문제라고, 이게. 이게 세 번째 유형. 근데 만약에 혹시 높아하시면서 했으니까 끝난 건데, 끝난 거거든? 선생님이, 야, 연이율 3%인데, 나 더 많이 벌어. 욕심이 많아. 6%씩 할게. 이런 미치는 거야, 이제. 어디가 바뀌는지 볼까, 한번? 뭐 싫기는지. 입금하는 금액이 늘어나는 거거든, 6%씩? 이해가? 그럼 이거 얼마야? 이게 6이 되는 거지. 6%, 그러니까 이자 말고. 그지? 우리 회사는 월급을 빨리빨리 올려줘요. 막 이렇게. 좋은 회사야. 요거면 이렇게 6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해가? 그럼 뭐가 바뀌는지 볼까? 얘가 6이고, 6인데, 그지? 얘는 3이고, 3이니까, 얘들아, 이거 보여? 이거 감당 가능한? 이거 무슨 수열이야, 이거? 등비라고. 얘기했지? 100% 등비야. 얘는 100% 등비야, 무조건. 알았어? 첫탕 얼마야? 이거야. 공비 얼마인 줄 알아? 잘 봐. 1.06은 하나 감소했고, 1.03은 늘어났지. 공비 얼마? 1.06분의 1.03이야. 이게 공비야.
그럼 계산이 난리가 나겠지. 맞지? 첫 공항 보면은 첫 항 이거고 공비 이거고 항수 10개일 거 아니야. 근데 이거의 10제곱 너무 지저분하잖아. 그래서 이게 미친 문제죠. 변태죠. 출제 의도를 봐봐. 출제 의도 낼 수는 있는데 식을 설계할 수는 있는데 계산이 좀 그렇잖아. 설계는 아까 저기 같게 내는 게 좋지. 나온 적 있어 모의고사에서. 답안지가 물론 계산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 표현됐지. 계산 1번, 2번, 3번, 3번이 계산식으로 나왔어 이게. 이렇게 나왔다고. 계산까지 내진 않았는데 그렇게 왜 그렇게 내야 돼? 꼭 지저분하게? 맞잖아. 그냥 깔끔하게 낼 수 있어. 여기까지가 그 연금 문제는 안 해. 연금 문제는 안 내도 돼. 연금 문제도 좋은 것 같아서. 끝. 수고했어요. 방송 끝.